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온라인 버전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홍보기획부 교사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경영금융계열과 회계세무계열을 전공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금융과와 경영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학교에서는요, 먼저 취업을 권장합니다. 물론 20살에 대학교를 먼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학하는 것보다는 재직자 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에 가는 것을 좀 더 저희 학교의 주력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 취업을 해서 3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재직자 전형이라는 이게 수시 전형이거든요. 수시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도합니다. 이 재직자 전형은 수능을 보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업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이렇게 수능을 보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교에 합격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계속 회사 학교에 다녀라 라는 재직 의무가 있는 학교.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 그냥 대학 생활만 즐기렴 하는 데가 재직 의무가 없는 학교. 이렇게 두 가지 대학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약 80에서 90% 정도가 재직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재직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재직 의무가 있는 학교도 꼭 어떤 회사를 각 잡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충분히 재직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잠깐의 유예기간도 허용하기 때문에 그건 학교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생활에 전념하든가 아니면 대학생과 회사원을 병행하든가,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27살이 돼요. 일을 하는 건 20살의 시작, 그 다음에 대학생활은 23살의 시작, 그리고 졸업하면 27살이 되는데 27살에 7년의 경력과 대졸자라는 요 커리어를 두 개를 동시에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사와 경력직 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베스트 방법이고요. 아니면 고졸로 입사했으니까 그 경력을 계속 살려서 고졸 경력직으로 이직하든가, 아니면 계속 그냥 회사를 다니든가, 아니면 내가 대학교 졸업자가 되었으니까 똑같이 대졸 신분으로 어딘가에 신입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직은 아니죠 사실 이거는 취업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튼 중고 대졸 신입으로 이제 회사에 취업하는 거,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든 유학을 가든 기타 등등 창업을 하든 뭐 그런 건 본인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울여상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서울여상 친구들은 스마트하게 대학에 진학합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점점 더 언론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내신 의료의 자퇴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사의 발표가 많아지고 있죠. 근데 우리 서울여상 친구들은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거에서부터 좀 많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는 루트 자체가 일반고 친구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을 3년 동안 하면 수시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직자 전형을 뽑는 인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3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재직할 수 있는 회사가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여상이 최고입니다. 전국 최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졸업하고 안정적으로 3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인서울과 수도권 대학 진학은 요 5개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5개만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 합쳐서 529명 대학교 신입생 배출하였고요. 인서울만 했을 때는 48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올해 초에 공문이 왔는데요. 3년 동안 서울의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재직자 전형으로 얼마나 학교에 갔느냐를 보여주는데 당연히 서울여상이 1등이고요. 3년 동안 577명, 2위와는 약 200명이 넘는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학교 서울여상 신입생들이 훨씬 더 수가 뭐 많았던 건 아닌가, 다른 학교들은 뭐 정원이 막 한 해에 막 100명이고 그랬던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2022년도에 요 친구들이 입학한 한 해에 이 신입생 수를 비교해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친구들이 정말 더 많이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요 대학들 3년 동안 이만큼 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131명, 숭실대 125명, 중앙대 88명, 홍익대 105명, 1년 동안 최소 막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씩은 저희가 신입생을 배출한 거예요. 이게 일반고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거. 특성화고 중에서 가장 우선 서울여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학TV 유튜브 화면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중앙대 가려고 하면 2.3등급, 2.06등급, 1.6등급, 2.48등급이 기적처럼 붙은 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교 친구들이 훨씬 더 낮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에 합격을 합니다. 점점점 입학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대학교 입장에서도 다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해에 새로운 학과가 1개, 2개 정도씩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취업률과 진학률 추이를 보자면 저희는 취업을 몇 명이나 희망하든지 간에 취업률은 100%. 희망하면 모두가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진학자는 74%, 81%, 86%. 올해는 이제 90%가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대학을 잘 가는데 성적대별로 어떤 대학을 가는지 또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은 회사도 좋은데 가고요. 저희 학교 친구들은 성균관대, 한양대, 숙명여대, 중앙대, 경희대를 저희 최상위권 친구들이 가게 됩니다. 이 대학들도 다 대학마다 전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일을 하는 어떤 분야나 이런 거에 맞춰서 성적대가 우수한 친구들은 전공에 맞춰서 대학교를 진학하기도 합니다. 중상위권 친구들은 경희대, 비슷하죠? 경희대, 한양대, 숙대,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친구들 회사도 보면 회사도 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에 입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하위권 친구들도 국민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국민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가천대 이런 데도 여러분 일반고 친구들은요 거의 뭐 최상위권 친구들이나 갈 수 있는 이런 대학들을 우리는 중하위권 친구들이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재직자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회사들도 참 좋은 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되게 낯설고 이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들도 다 엄청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 최하위권 친구들, 하위권 친구들 동덕여대, 명지대, 세종대, 가천대 이런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대학들도 일반고에서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여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교다. 하지만 우리 학교 친구들은 조금 성취도가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인서울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 재직자 특별 전형이니까.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졸업을 하면 이거 뭐 뭔가 불이익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대학교 졸업장 받으려고 우리 대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취업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대학교 졸업장 취득했잖아요. 대학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 다니면서 회사 같이 다니면서 이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저희 학교 졸업생들 353명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얘네들이 재직자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것이 과연 아이들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즉 연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가가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한 애들 중에서 3년 이상 일한 애들만을 토대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지만 3년 이하는 제외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일한 친구들 중에서 대학을 안 간 애들은 연봉이 조금 낮아요.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학을 재학하면서는 연봉을 높이기가 어렵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경력직 이직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는 거, 우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4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였다면 가장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4천에서 8천 사이가 이렇게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가까이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무려 6.7%.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성과급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저희 학교에 성과급 포함하면은 1억 넘는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몇몇 친구들하고만 얘기해봐도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3, 4년 차만 돼도 1억 가까이 받는 친구들이 꽤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성과급을 제외한 게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얼마든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얘가 재직자 전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거죠.